시험 시행일부터 5년일까요? 아니면 들킨 날부터 5년일까요? 그렇죠. 들킨 날부터. 그게 무효 처분을 받은 날이에요. 자, 시험 문제 그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아는 신호마시라. 그래서 그 옛날에는요, 그래가지고 이틀 전인가 3일 전인가 시험 문제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 사건 뒤에는 시험 날 새벽에 내려와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 학교별로 다 준비를 다 해놓은 다음에 새벽에 내려온 것 같고 해가지고선 그것도 관리 감독도 옆에서 또 다 그 지키는 사람이 있고 사건 뒤에는 그렇게. 그래서 옛날에 며칠 전에 내려가서 다 분배했다가 학교로 보내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없어졌다고 그래요. 어쨌든 간에 그렇답니다. 자, 그래서 자격 취소자는 몇 년? 3년. 부정이자는 5년. 무효 처분 받은 거 5년. 자, 그러면 이제 시험 방법 보죠. 자, 33페이지. 이거는 간단하게만 합니다. 1차 구분해서 하죠. 1차와 2차를 원래는 따로 보는 거예요. 1차 시험 보고 합격한 자에서 2차 시험 보고 하는데, 그런데 시험을 동시에 실시할 수도 있다. 시험 시행 기관장이 필요하다 할 때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돼요? 1차와 2차를 같은 날 보죠. 그러니까 원래는 따로 보는 게 원래예요. 그러나 지금 예외라고 이걸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같은 날 보다 보니까 1차 시험 불합격한 자는 어떻게 돼요? 2차 시험 같은 날 보니까 무효죠. 그러니까 아무리 2차 시험 잘 봐도 소용이 없더라. 뭘 잘 봐야 된다? 예. 이제 1차 합격자분들 몇 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일단은 1, 2차 동차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우선 뭐에다가 치중해야 된다? 네, 1차에 치중하고, 그 다음에 이제 1차 시험 합격한 사람은 다음 회 시험에, 다음 회 시험에 1차 시험을 면제한다. 이때 응시하지 않거나 떨어지면 당연히 도루묵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뭐 이거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시험 시행. 자, 요거 여러분들 좀 알아둬야 될 거. 매년 어떻게 돼요? 1회 이상. 한 번만 보는 게 아니라, 자, 33페이지에 밑에쯤 있죠? 자, 매년 1회 이상. 1회 시행한다 그러면 틀려요. 1회 이상 시행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당해년도 시험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이때 어떤 과정을 친다?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친다. 대표적으로 그해 시험 실시하지 할지 안 할지를 이 정책심의위원회 열은 게 코로나 때요. 20년도, 21년도. 22년도는 그래도 좀 약화됐죠? 2년에 걸쳐서 그해 시험 실시할 거냐 말 거냐를 이걸 열어서 그래도 하자라고 해가지고 이제 끊어지지 않고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시험 공고. 공고는 시험 시행 기관에 장의하는데 어디다가 관보 일간신문 방송 중 하나 이상. 방송 중 하나 이상입니다. 우리 교재 세 가지 중에 하나죠. 자, 조심. 세 가지입니다. 관보 일간신문 중에 하나 이상. 맞아, 틀려요? 관보 일간신문 중에 하나 이상. 맞다, 틀리다? 틀립니다. 방송까지 들어가 주면 돼요. 자, 안에서 공부하고 홈페이지에도 공부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예정 공고는 매년 2월 말일까지. 자, 매년 2월 말일까지 했습니다. 2월 말일까지. 이제 공고됐어요. 근데 똑같아요. 날짜. 그리고 확정 공고는 시험 시행 며칠 전? 90일 전까지. 날짜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되고, 그렇게 뭐 어렵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눈대충 보면서 탁탁탁 치고 넘어가면 돼요. 날짜 같은 거 앞으로 다 머릿속에 기억을 해내야 될 부분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자, 그러면 응시하고자 할 때, 자, 이제 34페이지에 봅시다. 응시원서를 제출하라. 응시하고자 할 때 응시원서 제출한다. 응시원서 제출할 때 뭐네요? 응시 수수료를 내죠. 자, 응시 수수료 부분이 교재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냥 요것만 보고 일단 넘어가세요.
나중에 요약집에서 다시 5월달에 나올 거니까 지금은 듣고만 넘어가세요. 굳이 쓸 필요는 없어요. 원칙은 지자체 조례입니다. 원칙은 지자체. 왜? 누가 시행하는 거죠? 원칙은 누가 시행하는 거예요? 시도지사죠? 그래서 지자체 조례예요. 예외, 누가 시행할 수도 있어요? 국장이 시행할 수 있죠? 국장을 직접 할 때는 국장이 결정 공고하는. 그 다음에 위탁하죠? 아까 위탁할 수 있다고 그랬죠? 위탁하면 위탁을 받은 자가 위탁을 한 자의 승인을 얻어서 결정 공고한 수수료. 지금은 위탁되어 있으니까 이걸 주겠죠. 자, 아마 작년에 28,000원인가 됐을 겁니다. 1차 한꺼번에 하면. 자, 이렇게 응시수수료를 내고 이제 응시를 하게 되는데 이때 응시 수수료를 반환하는 규정이 있어요. 자, 그래서 철회하거나 이렇게 될 때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에 응시수수료 반환 규정이 아마 나올 거예요. 자, 봅시다. 그 박스에 있죠? 자, 과오납하면 어떻게 된다? 과오납의 전부. 그 다음에 시험 시행기간에 귀책 사유로 응시하지 못했다고 하면 어떻게 된다? 수수료 전부. 그 다음에 접수 기간 내 취소한다. 어떻게 된다? 수수료 전부. 그리고 접수기간 마감일. 자, 다음 날에다가 밑줄 쳐놓으세요. 마감일 다음 날부터. 며칠이에요? 7일. 그러면 어떻게 한다? 수수료 100분의 60. 그리고 그 7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험실 며칠 전? 10일 전까지 하면 100분의 50. 수수료 전부를 반환하는 것은 몇 개일까요? 수수료 전부를 반환하는 것은 몇 개? 3개? 2개예요. 잘 보셔야 돼요. 전부가 여기도 있죠. 근데 이거는 수수료 전부가 아니죠. 뭐의 전부예요? 과오납의 전부예요. 수수료 전부는 요거하고 요거예요. 자, 잘 보셔야지만 됩니다. 자, 요거 조심할 것들. 여기 한번 구분해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마감일부터 7일이 아니라, 마감일 어떻게 돼요? 다음날.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오면 또, 이제, 헷갈린 겁니다. 마감일 다음날부터 7일. 이렇게 돼요. 자, 숫자, 7일, 100분의 60.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당연히 다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고요. 자, 주의사항들 한번 구분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출제위원 임명이죠. 출제위원 시험 문제를 출제 선정 검토 채점을 담당할 수 있는 자를 뭐라 한다? 출제위원이라 그랬죠. 누가 임명인 척한다? 시험 시행기관 장이. 자, 그리고 출제위원으로서 출제위원하면 다 출제하는 사람, 선정, 검토, 채점하는 사람까지. 그러면 출제위원 준수, 신뢰도로 떨어뜨리는, 자, 뭐 유의사항, 서약서 준수해야 되고 떨어뜨리는 행위를 했다라고 한다면 몇 년간 출제는 위촉 금지된다? 네, 5년. 여러분들 좀 밑줄 쳐놓으세요. 5년간 위촉 금지 이렇게 되죠. 자, 지금은 어떻게 출제가 되느냐? 지금은 출제위원과 선정검토위원이 있어요. 자, 이제 여기서는 출제위원이라고 뭉뚱그리지만 세부적으로 하면 출제위원과 선정검토위원이 있습니다. 출제위원은 주로 대학 교수들이 들어가고 선정검토위원들은 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가 될 수 있다? 선정검토위원이 될 수 있다. 단 조건, 일단은 고득점으로 합격해야 돼요. 고득점으로 합격을 하면 요즘은 85점인가 이상 되면 연락이 온다 그러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 90점이었어. 근데 이제 이게 서로 안 하려고 그러는 경향이 좀 많아요. 돈 좀 주긴 줍니다. 근데 안 하려고 그러는 사람이 많아서 이렇게 좀 점수가 좀 떨어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런 사람한테 이제 선정검토위원 위촉 의뢰가 갑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참 조건 1, 2차 동차합격자이면 돼요. 그러니까 1차 합격하고 다음에 2차 이거는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중개사뿐만 이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전 과목을 다 선정 검토를 해야 되니까 그 해에 1, 2차 동차를 합격하고 고득점으로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만 이제 위촉 이제 의뢰가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한 2주간인가 이제 갇혀 있죠. 지금은 옛날에는 호텔에서 했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 그 인력공단 무슨 연수원인가가 저 경남 양산인가 어디 있대요. 그 연수원에서 이제 핸드폰 다 뺏기고 여러분들 대충 그건 알죠? 네, 핸드폰 다 뺏기고 이제 완전히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생활하면서 출제위원들이 출제한 것을 바로 받아서 검토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들어간 사람 얘기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쉽게 내라 그럴 것 같아요? 어렵게 내라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공부할 때는 공부한 거고 합격한 내가 합격한 거니까. 그래서 가능한 우리가 이거 배운 것 중에서 이 부분 안 배웠다 이거 다 알려준대요. 그럼 이제 안 배운 부분이 있죠? 거기서도 가끔 나와요. 출제 범위인데 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강의 안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가끔씩 튀어나옵니다. 어쨌든 출제는 임명이쪽과 관련된 부분이 이렇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또 그런 일도 나올 수 있어요. 일단 하루에 몇십만 원이더라? 30만 원인가 40만 원인가 일단 세요. 2주인가 되는데 그게 괜찮죠? 나중에 열심히 한번 공부해보세요. 자, 어쨌든 간에 출제 임용 요청은 이렇다. 그러면 이제 합격자 결정 보겠습니다. 자, 이건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일반적인 경우 1, 2차 다 가까운 편 몇 점 이상 올라와야 돼요? 40점. 이게 뭐죠? 과락제도죠. 그냥 평균 몇 점? 60점. 이렇게 되죠. 지금 현재 이렇게 되고 있고요. 자, 이제 특별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뭐냐면 선발 예정 인원 공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선발 예정 인원 공고. 숫자를 정하는 거죠. 올해 3,000명 뽑겠다 이런 식으로 숫자, 인원수를 공고하는 거예요. 이걸 일명 뭐라 그래요? 상대평가라고 그러죠. 들어보셨죠? 상대평가. 자, 3,000명 이거 9회 때입니다. 있었어요. 9회 때 3,000명, 8회 때 2,000명. 옛날에 인원수가 적었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양도 대여해주죠. 그러면 값어치가 그때 당시에 100만 원이었어요, 월. 지금은 한 30만 원 주나 그럴 거야, 아마. 근데 그때 당시에 이 90년도 때 같은 경우는 월 100만 원 돈 받았습니다. 대여료를. 가치가 있었다는 얘기죠. 자, 어쨌든 간에 9회 때 3,000명 뽑습니다. 이렇게 공고했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공고를 하게 되면 자, 이때는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칩니다. 그러면 이 목적은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줄일 때 얘기 나오죠. 자, 그러면 1차는 절대평가 그대로예요. 40점 이상 무조건 합격하는 거고 60점 되면 2차 시험에 한해서 40점 이상인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해요. 1등부터 몇 등까지? 3,000등까지. 그 다음에 동점자는 모두 어떻게 한다? 합격자 처리한다. 그래서 9회 때 합격자가 3,400 몇 명 나왔어요. 3,400 몇 명 나온 이유, 3,000명 공부했는데 나온 이유가 뭐예요? 400명은 그 모가지 되는 데서 뭐예요? 동점자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상대평가로 하는 예가 옛날에 있었다. 근데 이제 9회 때까지고요. 10회 때부터는 이제는 지금 제도입니다. 이 10회 때가 언제냐면 99년도예요. 99년도 하면 여러분들이 대충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네, IMF. 그래서 그때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있을 때, 어쨌든 뭔가를 갖다가 취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를 실업자 구제책으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은행이라든가 대기업이라든지 쏟아져 나오는 인력들이 공인중개사 시험을 많이 봐요. 그래서 석사, 박사 이런 사람들도
합격자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은 많이 없었지만 지나가다 보면 이런 부동산 있어요. 박사 부동산. 혹시 이런 간판 보셨어요? 네, 옛날에 많았었어요, 실제로. 아니면 석사 부동산. 요즘이야 석사가 뭐, 너도도 흔하지만, 옛날에 좀 석사도 좀 귀했거든요? 그래서 석사 부동산, 박사 부동산. 이게 그때 당시에 그렇게 했던 이유가 그거고, 그러면서 공신력이 상당히 많이 올라갑니다. 어쨌든 그때, 소위 말하는 국민 자격증이라는 게 되면서부터 이제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됐을 때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런 게 있습니다. 최소 선발 인원 또는 최소 선발 비율을 공고한다. 이것도 뭐냐? 이거는 상대평가가 아니고요. 인원수를 보장해 주는 거예요. 최소 선발 인원. 자, 이것도 마찬가지. 이거는 응시생 형성 확보를 위해서 마찬가지로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최소 선발 인원 올해 10,000명 뽑겠다. 올해는 최소한 몇 명 뽑아주겠다? 최소한 10,000명은 뽑아줘. 이렇게 공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10,000명 뽑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0명 나와도 합격, 30,000명도 합격이에요. 이거 언제 써먹는 거예요? 10,000명 뽑아줘 공고를 했는데 합격자가 5,000명밖에 안 나왔어요. 시험 문제가 좀 어려워가지고. 자, 그러면 올해 몇 명 뽑아주는 약속? 10,000명 뽑아주는 약속했죠? 뽑아주는 거예요. 60점이 안 된 사람, 떨어진 사람 있죠? 그 중에서 5,000명을 끌어올려서, 이때 동점자는 모두 합격 처리합니다. 끌어올려가지고 10,000명을 채워주는 이런 제도가 요거예요. 15회 추가 시험과 15회 때가 되게 문제가 어려워가지고 다시 시험만 봤거든요. 왜냐면 여러분들 아마 우리 선생님들이 가끔씩 15회 얘기를 아마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 15회 때 추가 시험이 있었고 16회. 이제 15회 추가와 16회 때 요거 비율을 공고가 됐어요. 요 제도에 15% 공고됐었습니다. 2차 시험 응시자 대비 15%는 뽑아주겠다 약속했어요. 근데 공고는 15%가 됐는데 적용은 안 됐어요. 이유? 그렇죠. 합격자가 15%가 훨씬 넘었었으니까 적용을 하진 않았죠. 어쨌든 이런 제도가 있다라는 것만 일단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합격자 공고 누가 한다? 시험 시행 기관 장인. 합격자가 결정될 때. 그러면 자격증 교부하죠? 자, 36페이지에 자격증 교부. 그 위에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는 아까 설명드렸죠? 자, 자격증 교부 합격자 공고로부터 몇 월? 1월. 합격자 공고로부터 1월 이내 자격증 교부대장에 기재하는 걸 교부한다. 자, 자격증 교부대장에 밑줄 쳐놓고요. 밑줄 쳐놓으세요. 그래 놓고 요거 전자적 처리 요거 써놓으세요. 저 두 번째 줄이 있죠? 두 번째 줄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교부대장 밑줄, 그 다음에 전자적 처리 이렇게 해놓으세요. 무슨 말이에요? 제가 여기 보니까 교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가능하도록 관리한다 이렇게 했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전자적으로 처리한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에요? 전산 처리하라는 얘기예요. 별거 아니에요. 자, 이 전산 처리하라. 지금 그래서 자격증 다 전산으로다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그러니까 자격증을 교부는 누가 한다? 시도지사, 무조건 시도지사입니다. 그러니까 시도지사가 해도 국장이 해도 위탁을 해도 지금 어디에 위탁돼 있어요? 산업인력공단에 위탁돼 있죠? 그래도 자격증 교부는 누가 한다? 시도지사가 한다. 자, 그러면 재교부 잊어버리거나 못 쓰게 된대. 잊어버리거나 못 쓰게 되면 이때 재교부 신청을 할 수 있다. 누구한테요?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서울에서 자격증 교부받았어요. 그래놓고 나중에 저쪽 강원도로 이사를 갑니다. 근데 거기서 자격증 잊어버렸죠. 그러면 어디 와서 재교부받아야죠? 네, 서울까지 와서
교부를 어디서 받았으니까? 서울에서 받았으니까, 자, 여기 서울까지 와서 재교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자격증 재교부는 교부한 시도지사가 재교부해준다. 이때 지방자치단체 조례조는 수수료 냅니다. 재교부도. 자, 물론 이걸 위탁할 수가 있는데 위탁하게 되면 위탁받은 자가 한자에 쓰여서 결정은 수수료 냅니다. 이거는 나중에 일단은 보기로 하겠고. 자, 다시 한번. 자격증 교부는 누가 한다? 시도지사. 그럼 재교부는 누가 한다? 시도지사인데 시도지사 중에서 교부한 시도지사가 한다. 네, 이렇게 구분하면 되고요. 자, 좀 쉬죠. 쉬었다가 자격증 양도돼요.